한여름 육모 대비 은행 곧들이들을 위한 송산타의 프로젝트 산타성. 자, 지금 정근대사랑 근현대사 중에서 정근대사 그 중에서도 고려 부분을 할 차례고요. 고려 정치사 부분과 고려 사회경제 문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얘들아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조금 속에 있는 기억들을 인출해 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고 난 다음에 답을 같이 맞추는 방식으로 가세요. 자, 허허허 메리 육먹어 한번 시작해볼까? 자, 지금부터 고려 중세에 들어가는데요. 고려 부분은 고려의 정치 부분이랑 또 고려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합쳐서 여기 세 문제 나오는 아주 사실은 되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려 부분은 조금 샅샅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샅샅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정치 하나, 사회, 경제, 문화 두 개 요런 그 비중으로 나오고요. 정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치사를 공부할 때 먼저 첫 번째 왕별 업적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쌤이 흐름을 좀 잡아줄게. 니네 완전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쌤 장난 아니지? 너무 감사하지? 이럴 때는 말주 하나라도 갖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쌤 안 된다 그러면. 자, 어쨌든 고려의 정치 부분을 굳이 이렇게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자, 건국을 했어. 고려가 건국이 된 시점이야. 누가 건국했니?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가 했지, 그치? 그래서 왕씨의 나라란 말이야. 왕건이가 해서 태조가 된단 말이야. 태조. 그리고 그의 아들 광종. 그리고 이후 나라를 어느 정도 정비하는 데 성공하는 성종까지 해서 건국기의 왕들은 딱 이렇게 셋만 알아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리고 이 성종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성종 이후에 만들어진 고려의 제도 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제도는 좀 따로 빼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성종 때 만들어진 그 제도에 의해서 이때 이후부터는 지배 세력이 바뀌게 되는데 기존의 호족보다 훨씬 힘센 누가 나타나? 바로 문벌 귀족이라는 애들이 나타났었지. 그래서 문벌 귀족이 특권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 얘네들 그 공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서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특권을 누렸었잖아. 그런데 이 문벌귀족이 정치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엔 지네 사회가 흔들리게 돼. 뭐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 같은 걸로 그게 표출이 됐었지. 그래서 요 시기에 문벌귀족이 만들고 운영했었던 사회 정도를 좀 기억해줄 법하고, 그때 외설민족으로 침략을 해왔는데 누가 침략하냐면 거란과 여진과의 싸움 정도는 좀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놔도 나쁘지 않아. 자, 거기에다가 이 문벌귀족이 계속해서 무신들을 무식하다고 무시를 해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었잖아. 뭐야? 무신 정변이었고, 이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권이 무신 정권이었지. 자, 그래서 이 무신들 중에서는 뭐 최씨 정권 위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뭐 교정도감이라든지 또 삼별초와 같은 얘네들 기반, 권력 기반 같은 건 좀 알아두면 좋고, 만적의 난이나 망이망송의 난과 같은 그 당시 차별에 저항해서 일어났었던 반란도 은근 잘 나와. 특히 이때 당시에 누가 침략해왔어? 고려의 몽골이 침략해왔었지. 그래서 항몽투쟁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때 걸출한 문화재인 팔만대장경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졌어. 몽골에게 졌지. 그래서 몽골이 세웠던 어느 나라? 원나라에게 간섭을 받는 시기가 들어가게 되잖아. 그걸 바로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이 원간섭기의 모습들은 좀 기억해 두면서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게 되었었던 친원파 권문 세족이라는 애들이 나타났었지. 기억나니? 그지? 그래서 이 권문 세족이 온갖 횡포를 다 부려가지고 나라에 해악을 끼쳤었는데, 이 권문 세족을 약화시키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나타났었잖아. 그게 무슨 왕이야? 그래, 공민왕이었지. 그래서 공민왕 때
공민왕 때 이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서 성장했던 신진사대부나 또 신흥무인 세력이 다음 나라였던 조선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됐었던 거고. 흐름 잘 기억나니? 그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잠깐 볼게. 태광성에서 여러분들 태조 같은 경우는 얘들아 건국했었던 애야. 그지? 그래서 뭐 사신관이나 기인제도를 통해서 나라에 이제 정비를 해갔었던 거고,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했었니? 결혼 많이 했었지. 혼인정책 많이 했었던 그 사람이야. 기억나니? 자, 그 다음에 광종 같은 경우는요, 이 태조가 결혼을 너무 많이 했었지. 그래서 아들만의 도 25명을 낳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29명을 낳다 보니까, 많은 왕자들을 낳았다면 사실은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음 왕의 왕권을 구축해냈던, 왕권을 강화했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노비왕권법이나 또 과거제와 같은 호족을 좀 견제하고, 개혁 세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때 당시 후주 출신이었던 쌍기 같은 애를 등용하기도 했었지. 자, 성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종이 강화시켰었던 이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제도를 완비했었던 왕이었지. 특히 이때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뭐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거나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또 왕권과 또 신권의 조화 같은 걸 추구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종 때 만들어진 과거제와 성종 때 이렇게 제도 정비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벌귀족은 고위관직, 그러니까 오품부터 일품까지의 고위관직을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관리 집안인 거죠. 이 문벌귀족이 다스리고 있을 때 얘네들이 잘 다스렸으면 모르겠는데, 얘네들 사이에 권력이 독점이 심해지면서 문벌귀족 사이에 동요, 이자겸의 난이나 또 묘청의 난 같은 게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묘청은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자겸 같은 경우는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으로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좀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나이기도 했었죠. 이자겸이 금에 대한 사대를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여진이 세운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란 여진을 좀 얘기를 해보면, 거란과 몇 번 싸우는데 거란이 침략해오죠. 그래서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 라는 땅을 우리가 획득하기도 했었고요. 강동 6주는 지도에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바로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성이라고 해서 강동 6주였지. 또 강감찬에 귀주 대첩이 있었던 것도 거란과의 싸움이었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여진 같은 경우는 윤관의 동북 구성이 바로 요때인데, 여진에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박을 때렸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야.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병 중심의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여진 정벌을 나갔었지. 정벌을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게 바로 동부 구성이었고, 요건 반환을 해. 그런데 나중에 이 여진이 금나라로 힘이 커지게 되면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한 글자짜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요구하지. 그래서 처음에 형제관계였다가 사대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사대를 받아들인 게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야. 인종의 외조부이자 장인이었던 문벌귀족. 자, 그러면 여진까지 잘 정리를 했다면, 요새 무신인데, 요 문벌귀족인 문신을 무식하다고 무시를 하고 맨날 차별을 하고, 뭐 정종부 같은 경우는 막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에 의해서 수염이 불탄 적도 있고, 심지어 얘네들 보현원이라는 공원에 빠띠빠띠를 하러 갔는데, 빠띠빠띠를 하다가 얘네들이 수박 경기, 그러니까 무신들끼리 태권도와 비슷한 무술 경기인 수박 경기를 하는 걸 보고서는 조롱을 하잖아. 문신 한례라는 애가 이소홍 할아버지, 당시에 그 무신의 대표로 출정을 했었던 60대 할아버지 이소홍 할아버지의 뺨따구를 슈악 하고 올려가지고 그때 무신들이 빡쳐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됐었지. 이 보현원 놀이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그래서 무신 정권이 수립됐었는데, 특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애는 이의민이라고 천민 출신의 아이가 있었고요. 천민 출신인데 위로 올라가서 다른 농민 천민들에게 약간 희망을 품게 해줬던 애. 그 다음에 최씨 정권입니다. 최충원 같은 경우는 교정도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했었고, 최우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았지만 정방성 같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었었지. 요 최우가 다스리고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항몽투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천도를 했었지?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지. 그리고 내륙에서는 청주성이라든지 처인성 전투로서 이제 나라를 지켜가는 차별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강화도에는 얘네들끼리 모여서 뭐 만들었어? 팔만, 대장경, 조파라고 있었고. 자, 어찌되었든 이 항몽투쟁을 이끌었었던 무신 정권은 몽골에게 졌잖아. 몽골에게 졌어. 그래서 몽골이 세운 한 글자짜리 나라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됐었지. 그래서 충 시리즈 왕들 이렇게 집권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야. 충무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충 시리즈 왕들뿐만 아니라 고려의 관제도 격화됐었고, 또 공녀라 그래서 여성들을 엄청나게 끌고 갔었지. 그래서 또 영토도 빼앗겨서 쌍성총관부 같은 것도 빼앗겼고, 정동행성이라는 내정간섭 기구를 둬서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기도 했었어. 그런 상황에서 이 원나라의 빌부터 성장했었던 권문세족 같은 애들이 농장 같은 걸 막 늘리면서 횡포를 벌이기도 했고, 자, 이때 원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약해진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나라인 명나라가 떠오르네. 그 틈을 틈타서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했지. 그래서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하는데, 특히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기철이파, 권문세족 중에 그 당시에 기왕후의 오빠로서 대빵 권력을 누렸던 기철이파를 숙청하기도 했었고, 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 권문세족이 갖고 있었던 땅, 권문세족의 노비를 조사를 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일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원래 양민의 신분으로 돌려주는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었지. 신돈이라는 애를 등용해서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었고. 자, 그렇지만 이런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끝까지 갈 수가 없었어. 공민왕이 이제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비명행사하게 되거든. 그래서 공민왕이 죽게 되면서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던 걸 신진사대부가 꾸역꾸역 끌면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그 당시에 둘로 쪼개지잖아.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들이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손잡고 만든 게 바로 쥐어선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고려야. 자, 거기에다 하나 더 고려의 제도만 조금 넣어볼게. 고려는요, 우선 지방제도, 중앙통치제도는 이성, 육부를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관과 같은 그 당시 고려의 독자적인 귀족 회의가 있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지방통치제도는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심심찮게 나와. 지도에 동계, 그리고 북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5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양계는 병마사를 보낸다고 해서 심지어 관리조차도 좀 잘 싸우는 애로 보냈다는 거. 왜? 양계는 왜 만든 건데? 국경지대의 수비를 위해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만 설치한 거거든. 그리고 하나 더, 특수행정구역으로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심지어 요때 요 무신정권 때 만정의 난과 망이망소이의 난을 좀 기억하라는데, 망이망소이의 난은 차별받았었던 향소 부곡 소의 그 백성들이었던 망이망소이가 일으킨 난이었잖아. 얘네들은 양민이지만 더 많은 부담, 세금 부담을 지어야 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차별받던 애들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답 좀 간단하게 맡아볼게요. 자, 밑줄친 태조가 실시한 정책이니까 기인제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정책을 실시했대. 노비양건법, 바로 광종이겠죠? 광종에 대한 이야기 뭐야? 과거제 실시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27번입니다. 시무 28조 최승로 시무 28조 요거 어느 왕?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했던 거 기억하면 돼. 반역에 대한 설명, 묘청 등이 서경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묘청의 난이었네. 자, 묘청의 난 때의 묘청은요, 금국 정벌을 주장했었어. 자주적인 역사인식을 보였고 서경에다가 천도하자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칭제 건언을 하자는 얘기도 했었지. 29번 무신정권이야. 정중부 이민 최충원 등이
집권했던 요거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 그래서 요때 이 무신정권, 무신정변 얘기 나오는 거고. 미안해. 무신정권 하층민의 저항이었잖아. 김삼이 염심이 난을 일으키고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확소에서 봉기했어. 플러스 만적의 난도 좀 기억해놔. 자, 그리고 30번 무신정권이야 보현원에 이르자 이의민을 제거하고 라고 나오네. 자, 그래서 요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기억해두면 되겠네. 그 다음 31번이다.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몽골과 전쟁하고 있을 때 전투였죠. 자, 뭐야? 무신정변 이후에 항몽투쟁할 때 얘기다. 그 다음 32번 볼게.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하다.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긴데 왜 공녀로 데려갈까봐. 원은 간섭기거든. 원은 간섭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농장 확대. 33번이야.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왕이래. 정동해성 철폐하고요. 기철 제거안에 공민왕의 정권이야. 공민왕은 뭐를 했다고 했어?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는 것도 알아놔. 요거 영토, 몽골이 빼앗아 갔던 영토인데 이때 공민왕이 찾아온 영토야. 그래서 만약에 지도로 나온다면 쌍성총관부 위치 정도도 좀 알아두면 좋아. 34번이야. 또 다른 공민왕이네. 자, 원이 쇠퇴하고 명이 등장하는 국제 변화 속에서 반원자주 정책을 했대. 몽골풍 금지하고 전민 변정도감 설치했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하다. 계속 나오는 선지가 반복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있잖아. 여기 선지들이 어떤 왕이고 어떤 나라인지 알아내는 것도 되게 좋아. 그것만 해놔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엄청 편해질 거야. 그래서 선지를 좀 눈에 익혀놔. 35번이야. 가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거. 딱 봐도 강동육주, 천리장성 나와있지. 고려야. 답은 북계 지역을 시찰하는 병마사 양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36번이야. 36번 역시 지방행정 조직인의 고려거든. 5도 양계 보이니? 5도 그리고 북계 동계. 그래서 답이 뭐냐면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 있었다. 37번이야.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소에 대한 얘기네. 망이 망소이의 난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뭐야?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세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어.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고려 정치고 그 다음 우리 고려의 사회경제 문화 좀 넘어가 볼게. 자, 고려의 사회경제 문화인데 고려는 사회경제 문화에서 오히려 문자가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니네가 잘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제 부분은 사실 전시과 얘네들 토지제도야. 관품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두면 되고 경종 때부터 실시를 했었지. 자, 그리고 고려는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래서 대표적인 개병 근처에 있는 국제무역함 병란도라는 데가 있지. 여기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코리아라는 우리 고려의 영어 명칭까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었지. 자, 그렇다면 무역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얘네들 그 돈 거래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화폐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화폐, 맨날 나오는 화폐, 요것만 기억해도 돼. 요거 뭐야? 활구 혹은 은병이라고도 부르지. 그래서 고액 화폐였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경제는 요 정도면 사실은 카바 다 치고 그 다음에 문화인데 문화에서는 사실 고려의 스님들 좀 위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불교에서 진울과 의천 좀 알아놓을까? 자, 의천이 먼저인데, 잘못 썼다. 의천 먼저 갈게. 자, 의천은 대각국사 의천이었지. 그래서 교장이라 그래서 대장경 목록, 불경 목록이라는 걸 강행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얘네가 그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잖아.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천태종을 만들기도 했었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 교관, 겸수를 내세웠었지. 그지? 요게 바로 의천이었고, 진우는 어떤 사람이니? 요 사람은 전기라면 요 사람은 후기인데, 고려 후기의 진우는요?
보조국사였지. 보조국사 진우는요, 기본적으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새롭게 만들었었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면서 플러스 불교의 개혁운동을 펼친 사람이기도 해. 이때 무신정권이잖아. 그래서 무신정권이다 보니까 타락해가는 불교를 정화하자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지. 그지? 그리고 얘의 그 수행 방법은 뭐였니? 도노점수와 정해쌍수였지. 자, 도노점수는 도노! 유레카라 그랬어. 한 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였고, 정해쌍수는 뭐야?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이 뭔데? 정은 마음 정자, 초코파이 정자잖아.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야. 해는 머리, 지혜의 자지. 그래서 그 정과 해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선정과 교정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불교 말고도 역사서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역사서는 사실 삼국 사기와 탐궁 유사와 같은 원간섭기 때에 간행되었던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서야.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김보식이 쓴 거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만든 거였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 쓰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였지. 원간섭기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자주적인 그런 자주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역사서를 쓸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너네한테 지지 않아!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당군한검 이야기를 심었었던 삼국 유사를 좀 기억해 두면 좋겠어. 이련 스님이 만든 거였고 당군한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었지. 이것뿐만 아니라 제왕홍기나 또 동명안평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원에게 간섭받지만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주적인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서라는 거 좀 기억해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대장경인데, 대장경은 목판인쇄술이지, 그치? 목판인쇄술이고, 거란에 침입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게 불타 없어지면서, 몽골 때 불타 없어지면서, 몽골 침입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금속활자인데, 요거는 활판인쇄술이지. 자,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거 기록상으로 남아있지만 그 활자가 남아있지 않아. 다만 금속활자로 찍었으니 너무나도 명백한 직지, 심체, 요절이 책으로 남아있지. 그래서 가장 최고로 오래된 활판 인쇄본이라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 쓰지 않아도 알겠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려의 청자. 마지막으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었던 석탑이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거고, 그게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던 것만 기억해두면 문제없을 것 같아. 자, 요 정도 안에서 사실은 고려의 사회경제 문화 문항은 다 커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답 좀 맞춰볼까? 고려 경제 얘기를 나왔던 38분부터 풀면 되겠다. 자, 너무 쉽게 나왔어. 딱 보면 알아. 시지, 전지 얘기 나오고 공흥 얘기도 나온다. 요거 뭐겠어? 전시과야. 전시과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정책가 항상 문제는 요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답이 되게 쉬워. 뭐야? 그렇지. 수신정, 아이고 미안해. 은병과 활구를 유통시켰다. 4번이야. 39번 볼게. 이 나라의 경제 상황. 문종 때 정비된 요거 이 나라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다. 전지와 시지 딱 나왔잖아. 뭐야 답이? 은병이 주조되었다. 너무 쉽지? 이런 식이야. 40번 볼게. 자, 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하고 나는데 은병, 전시과, 사원수고 딱 봐도 고려잖아. 답은 병란도. 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자. 자, 개경을 동안 우리나라 병란도 나와버렸네. 고려네. 답은 전시과. 너무 쉽지? 말했잖아. 이걸로 커버 다 된다고. 42번 볼게.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어렵지 않다니까. 전시과, 은병 나왔네. 고려죠. 병란도. 3번이고요. 43번이요. 개경에서 팔관회를 열었대 라고 나오면서 이거 고려 얘긴데, 고려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답은요. 토지제도로 전시가 운영되었다. 44번 진울이네요.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대잖아. 딱 봐도 진울이죠.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답은 뭐냐면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강조했다. 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선지 좀 잠깐 볼게. 해동 천태종 창시한 거 누구냐면 천이고요. 왕호천 축국전 해초고요. 서경천도운동 묘
청이고 부석사의 상이다. 어려운 거 없지? 이래서 그 승려마다 나올 만한 선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선지 공부하면서 기억해놔. 의천 가볼게. 45번. 자, 의천입니다. 교광겸수를 주장했다는 거 보면은 딱 의천인 거 알 수 있지? 이 사람 천태종 개창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의천 천태종. 그지? 46번 갈게. 자, 모모왕조의 문예의산하고 나오는데 상감청자 직지심체요절하고 나와 있지? 그리고 팔만대장경 호국의 염원을 담아 만드나 대장경판 하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갈게. 자,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만 받아야겠지. 나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 사실 다 고려 거야. 만 기억해두면 돼. 답은 쉽게 나와.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니네가 알고 있었으니까 답은 팔만대장경이야. 48번 볼게. 고려 후기의 역사서. 내가 말했잖아.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잖아.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그럼 답은 당군과 고조선 관련 기록 담은 삼국유사함을 기억하면 되겠지. 자, 다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바탕을 둔 삼국사기를 만약에 답으로 낸다면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유교적 합리주의 혹은 김부식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인마가요 고생하고 계시네요. 고려 끝.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부분을 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수능 한국사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진짜 일도 없고 시험을 위해서 한다면 딱 요 정도만 해도 돼. 충분해. 요거를 해서 기출 선지만 니네가 눈에 익으면 다음날 충분히 다 1등급 맞게끔 풀려요. 조금만 더 힘내볼까? 화이팅!